규칙과 대응,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규칙 찾기 단원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했었죠. 수의 나열을 가지고 규칙을 한번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의 나열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수 1부터 시작해서 얼만큼씩, 그쵸? 일정하게 2씩 커지는 규칙이다. 이렇게 규칙을 찾았어요. 수의 나열, 즉 수열뿐만 아니라 뭐 도형의 규칙도 찾았었고, 뭐 달력에서도 규칙을 찾기도 하고, 그쵸? 기억나죠? 자, 근데 이번 단원에서도 역시 규칙을 찾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한 가지 양 또는 하나의 그림, 하나의 수열에서의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두 양 사이의 규칙을 알아보는 거예요. 차이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아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과 원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의 삼각형과 원의 개수는 삼각형이 하나, 원은 두 개. 두 번째는 삼각형이 두 개, 원은 네 개. 세 번째 삼각형 세 개, 원 여섯 개. 네 번째 삼각형 네 개, 원은 여덟 개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예전과 같은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규칙 찾기 단원이라면 삼각형만의 규칙을 찾거나 원의 개수만의 규칙을 찾았을 거예요. 삼각형의 개수는 하나씩 순서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1부터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고 원의 규칙은 2부터 순서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두 개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규칙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단원에서는 그렇게 삼각형 따로 원 따로의 규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과 원 사이의 관계, 그 사이의 규칙을 찾는 단원이에요. 조금 차이점이 이제 이해가 될까요? 자, 먼저 말로 설명해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각형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원은 몇 개씩? 그쵸. 두 개씩 늘어나는 규칙이죠. 삼각형의 수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원의 수는 2, 4, 6, 8 이렇게 두 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삼각형만의 규칙, 원만의 규칙이 아니라 삼각형과 원이라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단원이 이전에 배웠던 규칙 찾기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단어의 의미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알아볼 단어는 대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응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상 하나만 가지고는 대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응이라는 건 어떤 둘 사이에, 두 대상 사이에 짝을 이루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두 대상 사이의 규칙을 가지고 짝을 이루는 것. 그런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학에서 대응 관계라는 말을 이용하는데 이 대응 관계라는 게 바로 두 대상이 규칙에 의해서 서로 짝을 이루는 것. 다시 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하나의 양을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하나가 이 기준이 되는 게 변할수록 나머지 하나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변하는 관계를 수학에서 대응 관계라고 얘기해요. 의미가 조금 어렵죠. 처음 나오는 말이라서. 그래서 이 의미를 잘 기억하면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대응 관계는 어떤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두 대상이 서로 규칙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다. 특히 수학에서는 대응 관계란 하나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이 되는 양이 변화할 때 나머지 하나의 양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변화하는 관계를 대응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두 대상, 여기에서 대응하는 두 대상은 삼각형의 개수와 원의 개수가 두 대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대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삼각형의 개수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원의 개수도 두 개, 네 개, 여섯 개,
8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각형 따로, 원 따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과 원 사이에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원의 개수는 삼각형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2개씩 늘어납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원과 삼각형의 개수 사이의 관계를 규칙을 찾아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삼각형 1개, 원 2개, 두 번째는 삼각형 2개, 원 4개, 세 번째 삼각형 3개, 원 6개. 규칙이 혹시 보이나요? 1, 2, 2, 4, 3, 6 수로 본다면 그쵸? 원의 개수는 삼각형 개수의 2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의 순서가 바뀌어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자면 원의 개수는 삼각형 수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자면 원의 개수 2개, 삼각형 하나, 원의 개수 4개, 삼각형 2개, 원의 개수 6개, 삼각형 3개. 그쵸? 반대로 가면 나누기이죠.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는 원의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로? 2로 나눈 목과 같다. 또는 2분의 1배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응 관계 이해가 좀 됐을까요? 삼각형만의 규칙, 원만의 규칙이 아니라 원과 삼각형 사이에 순서가 변해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하는 걸 대응 관계. 그리고 그 대응 관계를 표현할 때는 두 대상 중에 어느 걸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두 대상 사이의 대응 관계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에 두 가지 대상이 보이나요? 대응 관계는 둘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 대상을 먼저 찾아야 해요. 그쵸? 여기서는 사각형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가 두 대상이 될 거예요. 삼각형과 사각형. 자, 그럼 두 대상은 찾았어요. 그 다음에 두 대상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즉 대응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일정하게 어떤 규칙적으로 변화하는지 봐야겠죠. 그러려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표로 나타내는 게 규칙을 찾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대응 관계에 있는 두 대상 찾기,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그 둘 사이의 수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기. 자, 지금 삼각형의 개수를 보면 첫 번째 삼각형 1개, 두 번째 그림에 2개, 세 번째 그림에 3개. 그러면 네 번째 그림엔 그쵸, 4개겠죠. 이건 대응 관계가 아니라 삼각형의 개수 사이의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개수 사이의 규칙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그림 5개, 두 번째 그림 6개, 세 번째 그림 7개. 그럼 네 번째 그림은 그쵸. 8개겠죠. 자, 그럼 각각의 규칙을 찾아서 표를 완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쵸. 두 대상, 즉 여기서는 삼각형과 사각형 사이에 규칙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1일 때 5, 2일 때 6, 3일 때 7, 4일 때 8. 어때요? 그쵸.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자면 4개씩 더 많죠. 누가? 사각형이. 반대로 사각형을 기준으로 보자면 삼각형은 4개씩 적어요. 자, 그 규칙은 순서가 바뀌어도 일정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대상 삼각형과 사각형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대응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할 때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몇 개? 4개 더 많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사각형을 기준으로 보자면 삼각형 수는 사각형 수보다 4개 적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순서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둘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두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의 개수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엔 둘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일정한 규칙, 즉 대응 관계가 있다면 그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표현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다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순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두 대상이 대응 관계가 있고 그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말로 설명한 걸 우리는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식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대응 관계를 찾아서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세발 자전거의 수와 바퀴 수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대응하는 두 양, 두 대상을 찾는 거죠. 여긴 너무 명확하죠? 세발 자전거 수가 하나의 양이 될 거고, 바퀴의 수가 또 하나의 양이 되겠죠. 세발 자전거의 수와 거기에 따른 바퀴의 수 사이의 관계. 자, 그러면 두 양 사이에 대응 관계를 알아보려면 두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표로 정리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표에 세발 자전거의 수, 바퀴의 수. 자, 세발 자전거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바퀴는 3개, 6개, 9개, 12개. 이렇게 변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양 사이의 관계. 한 대일 때 3개, 두 대일 때 6개, 세 대일 때 9개, 네 대일 때 12개. 규칙이 좀 보이나요? 그쵸? 자, 세발 자전거 수를 기준으로 둔다면 바퀴의 수는 지금 3배씩 되고 있죠. 세발 자전거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퀴의 수는 3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양의 관계를 말로 표현하자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바퀴의 수는 세발 자전거 수의 3배. 그쵸? 그럼 이번엔 기준을 바퀴의 수로 보자면 세발 자전거 수는 바퀴 수를 3으로 나눈 못과 같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식으로 나타날 때는 세발 자전거의 수, 바퀴의 수 이렇게 말을 식 안에다 넣어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나 기호, 모양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자, 여기선 기호를 한번 정해 볼게요. 지금 두 양을 대신할 수 있는 기호를 정하면 되겠죠. 먼저 세발 자전거 수를 네모대라고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바퀴 수를 세모개라고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말로 표현했던 거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퀴의 수, 즉 세모는 세발 자전거의 수, 네모의 3배. 그쵸? 또 두 번째, 세발 자전거 수, 네모는 바퀴수, 세모를 3으로 나눈 못과 같다. 자, 그러면 두 대상, 세발 자전거 수와 바퀴의 수, 둘 사이의
수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 봤고, 말로 표현해 봤고, 각각 두 양을 나타낼 기호를 정해서 그 말을 식으로 바꿔봤어요. 과정이 이렇게 흐름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응 관계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이 흐름대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양의 대응 관계를 생각해 보고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나온 예는 형과 동생의 나이 사이의 대응 관계예요. 형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가 지금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올해 형이 13살, 그리고 동생이 9살이라고 한다면 1년씩 해가 지나갈수록 형도 동생도 똑같이 한 살씩 늘어나겠죠. 자, 그럴 때 대응 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대응하는 두 양은 여기서 그쵸? 형의 나이와 그리고 동생의 나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형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요? 동생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요가 아니라 형과 동생 사이의 나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봐야겠죠. 자, 규칙 혹시 찾아졌나요? 13살일 때 9살, 14살일 때 10살, 15살일 때 11살, 16살일 때 12살. 그죠? 매해 형의 나이가 동생 나이보다 4살 더 많죠. 모든 해에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형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대응 관계를 그러면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형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보다 4살 많다. 또는 반대로, 동생의 나이는 형의 나이보다 4살 적다. 이렇게 규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대응하는 양을 어떤 대표할 수 있는 도형이나 모양으로 바꾼 후에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두 대응하는 양, 형의 나이를 사각형, 동생의 나이를 삼각형이라고 나타낸다면, 자, 여기 우리가 아까 말로 설명했던 요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규칙은 형의 나이는 그랬으니까 형의 나이 대신에 네모는, 그 다음에 동생의 나이 세모보다 4살 많다, 많으니까 더하기 4. 그쵸? 그럼 두 번째 설명으로 식을 만들어 보면 이번엔 동생의 나이는 그랬으니까 세모는 누구보다 형의 나이보다 네모보다 4살 적다, 적으니까 빼기 4.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대응하는 두 양, 형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 사이에 대응 관계 알아봤고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지하철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지하철이 1초에 30m를 이동하는 빠르기로 달리고 있대요. 그럴 때 대응 관계를 알아보자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는 형의 나이, 동생의 나이 뭔가 대응하는 양이 정확하게 딱 눈에 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앞에 거보다는 찾아야 되죠. 여기에서 대응하는 두 양은 바로 1초 그리고 30m. 그럼 여기에서 1초는 뭘 나타내요?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죠. 그리고 30m는 거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대응하는 두 양은 지하철이 이동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지하철이 이동하는 거리가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시간과 거리를 한번 지금 여기는 표가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규칙을 조금 쉽게 찾기 위해서 간략하게 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위에 줄을 시간, 아래 줄을 거리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출발해서 지하철이 1초 간다면 거리는 30m 이동할 거고요. 2초 간다면 60m 가겠죠. 3초 간다면 90m 갈 거고요. 계속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대응하는 양 사이에 규칙이 있는지 봅시다. 1일 때 30, 2일 때 60, 3일 때 90.
어때요?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갈수록 시간의 몇 배? 그쵸. 30배가 바로 간 거리가 돼요. 자, 그럼 말로 표현해 보면, 간 거리는 시간의 몇 배입니다. 그렇죠. 30배입니다.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이동한 시간은 간 거리를 어떻게? 30으로 나눈 목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식으로 나타내는 거. 두 양을 간단한 도형, 이번엔 시간을 별이라고 하고 거리를 삼각형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말로 표현했던 걸 마찬가지로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첫 번째, 거리는 삼각형은 시간의 별의 몇 배다? 30배다.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간은, 즉 별은 거리를 삼각형을 30으로 나눈 몫이다. 나누기 30.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한 단계는 생략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먼저 두 대응하는 양을 찾고 그 양을 대신할 도형이나 모양, 기억, 니은, 디귿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시간, 거리 이렇게 말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생활 속에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찾고 식으로 나타내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것을 해결하는, 그 단계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음료가 한 상자에 6캔씩 들어있고 음료 한 캔에 설탕이 34g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응하는 두 양을 줬어요, 문제에서. 음료의 수와 상자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음료가 한 캔일 때, 한 상자일 때 6캔. 자, 여기서, 얘가 상자수. 그 다음에 여기서 음료 개수. 이렇게 두 상자일 때는, 그쵸? 12캔. 세 상자일 때는 18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상자 음료수 수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기호로 바꾸지 않고. 그러면 음료의 수는 상자 수 어때요? 관계가? 그쵸, 6배인 거죠. 왜냐하면 한 상자에 6캔씩 들어있으니까. 음료의 수는 상자의 수의 6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또는 상자의 수는 음료가 몇 캔인지를 6으로 나눈 목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끝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음료의 수와 이번에는 설탕의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지금 이 조건에서 보면 음료 한 상자, 그 다음에 몇 캔, 요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음료 한 캔과 설탕이 몇 그램씩 들어있는지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 한 캔과 설탕의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캔일 때 34g. 그러면 두 캔일 때는 68g. 세 캔일 때는요? 3, 4, 12, 3, 3은 9, 102g.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럼 이미 선생님이 계산하면서 규칙이 좀 보였죠? 맞아요. 지금 음료 한 캔 수와 설탕의 양 사이에는 34배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규칙을 먼저 나타내 볼게요, 식으로. 설탕의 양은 음료의 수 곱하기 34. 반대로 음료가 몇 캔인지는
설탕의 양을 34로 나눈 목과 같다. 규칙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있죠? 음료가 8캔일 때 설탕의 양을 구해라. 그럼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쵸? 설탕의 양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설탕의 양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 쓰는 게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설탕의 양. 음료수가 몇 캔일 때? 8캔일 때. 그러면 음료수의 수 대신에 8이라는 수를 대신 넣어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84, 32, 83, 24 해서 얼마다? 272g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을 주고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어떤 대응하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처음부터 차근차근 했던 것들 단계들을 완전히 익숙해져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 관계를 찾고 식으로 세우고 필요한 거 수를 대신 넣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